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2017년도에 미중이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2017년도에 그때 이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놀라운 얘기를 한 거야. 오래전에 한반도를 중국이 속국화 시켰다, 이러고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 역사학계, 뭐 정치인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시진핑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가 뭐 근거 없이 트럼프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근거가 있겠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놀라운 발언,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할 때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거는 미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 모든 게 지금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한테 시진핑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도 한반도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발음 좋습니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 속국이란 얘기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한 거야, 트럼프한테. 자, 그러면 지금 옛날에 한반도를 중국이 속국화 시켰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누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중국도 한반도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가 따끔하게 시진핑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시진핑아. 트럼프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랬어? 왜? 트럼프는 역사 인식이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한국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야, 그 오래전 얘기고, 지금 한반도를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중국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야. 왜? 트럼프도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병신처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중국에서 오래전에 미국 오래전에 이 한반도는 우리가 복속을 시킨 적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한테 좀 줘야겠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의 이 역사 인식이 중요한 거야. 자, 이 트럼프 봐봐요. 트럼프가 2019년도에는 또 회계에 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골란고원, 이 골란고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국경에 있는 고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리아 영토였단 말이야. 근데
1967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 간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이 이 골란고원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시리아 땅이잖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점령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트럼프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영토 이러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약간의 역사를 배운 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시리아 역사를 측근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과외 좀 해달라. 어? 역사를 좀 가르쳐달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거야.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러니까 신진핑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 뭐 미국하고 중국은 그럴 수 있다고 쳐. 대한민국 정치인, 학계, 역사학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무슨 개소리야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뭐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자, 구당석 고구려전에 나옵니다. 서기 668년 11월 평양성을 쳐서 빼앗고 보장항과 남건 등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때 고구려가 당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평양성, 여러분들 이 평양성,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함락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을 한 거고, 자, 그 평양성이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여러분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평양성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자, 2025년도 뭐 트럼프가 뭐 그때, 그러니까 미중 회담이 열린 때는 2017년도고 2025년도에 그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고든 창이라고, 뭐 트럼프 편에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고든 창이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국이 당나라의 속국이었던 7세기의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 이 말은 뭡니까? 고든 창의 이 말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과거에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점령을 했을 때 그때의 고구려라고 지금 한반도를 말하는 거야. 어? 당나라가 점령한 한반도, 그거를 민주당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응?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고든창의 생각. 그러니까 당나라가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만주부터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당나라가 속국화 시켰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야. 고든창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한반도까지 차지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인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단 고구려 영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고구려 영토를, 그러니까 한반도까지 고구려 영토였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요하, 남쪽으로는 이 한강 이북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차지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양성이 대동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중국의 얘기가 맞는 겁니다. 한반도까지 복속을 시킨 거야.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수도가 멸망할 당시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인데 이 평양성이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로부터 멸망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까지 당나라가 진입을 점령을 했다. 이거는 조금 모순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학계나 정치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근거를 좀 댈게요. 대동강이 그 당시 평양성이 아니었다는 거. 자, 수서에 따르면요. 뭐 수서 고구려제는 이제 평양성 모습인데 동서 여선리 매를 따라 성벽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요 얘기가 있어요. 수서 고구려전에. 매, 그러니까 산을 따라, 산 등성을 따라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대동강 평양성을 보시자고. 주변에, 대동강 주변에 이렇게 성벽을 산 등성이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산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공격할 때 이제 보면 이 평양성 주변이 굉장히 험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험했다. 아시겠죠? 지금 대동강 평양성을 보자고요. 쬐끄만 야산밖에 없고 험한 산이 없어. 어? 수나라 군대가 직접 평양성 근처까지 와서 본 평양성의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북위서에도 약간은 나오는데 뭐 서기 435년 장수왕 때 그 북위사신 이호라는 사람이 이제 평양성을 방문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험하다. 그 다음에 고구려 동쪽으로는 책성이 이제 경계 지점이었고 남쪽으로는 작은 바다였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책성 나오고 바다 나왔던 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왕 때도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동쪽으로는 책성, 남쪽으로는 바다. 그러니까 뭐 평양성으로 천도한 게 이제 동천왕 때인데 서기 한 245년이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이 대동강 이남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왕 때 작은 바다에 이제 태조왕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작은 바다라면 어디겠습니까? 바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경계는 바레만인 거야. 동쪽 경계는 지금의 그 지반,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책성입니다. 그럼 평양성은 요 바레만 북쪽, 책성 서쪽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양성. 동천왕이 옮긴 그 평양성이 서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 평양성이에요. 이거를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학계, 정치인, 국민. 그러니까 신진핑이가 이런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반도까지 점령했다. 자, 이 평양성이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려인들이야. 왕건 고려. 삼국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평양성은 지금 서경인 것 같고 대동강이라는 거지. 폐수가 곧 대동강이라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중국 역사서, 당서, 뭐겠냐고. 구당서지 뭐. 구당서 아니면 신당서. 구당서에 이르되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이 한반도를 한나라가 점령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거야. 이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거는 역사가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다시 또 뺏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양성은 지금의 대동강. 고려인들의 인식이야.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한나라 낙랑군이 곧 평양이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고려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 고려 사람들은 무조건 평양성은 대동강이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조선은 넘으면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실학자들 있잖아. 좀 머리가 좀 깨어있다는 애들. 정약용,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안에 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 안에 있다. 자, 폐수는 압록강이고 한나라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 대동강이라는 거지. 똑같습니다. 왜? 고려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조선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자, 현대에 들어와서 북한 애들은 똑같을까? 북한 애들은? 좀 틀리더라고. 갑자기 북한 애들이. 북한 조선 역사에 따르면 살수는 어디냐? 대양아 지류 소자다. 여기요. 여기 압록강 그 서북 쪽에 보면 여기 대양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류가 살수라는 거야. 요 대양아의 지류. 그리고 봉황성이 곧 평양성이다. 봉황성이 여기 있잖아요. 신의주 북쪽 여기. 저도 봉황성은 아닐지언정 이 근처라고 봅니다. 평양성이. 그래서 여기 이 신의주 북쪽이 평양성이었고 요 대양아가 살수였다는 겁니다. 지류가. 그러면 수나라 군대의 이동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수를 건너서 평양성에 도착해서 평양성이 험준했기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수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살수를 건널 때 동쪽으로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 애들은 조금 생각이 있는 애들이 있네. 물론 이제 당군이 뭐 평양성에 뭐 그거는 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모두가 평양성이 대동강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북한 애들만 봉황성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좀 깨어있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 학계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아니면 관료들, 국민들은 뭐 생각 없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잖아. 정치인, 관료,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이 중요하잖아.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똑같더라고요. 2015년 동북아 역사재단이 제작한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나라 낙랑군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 대동강.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잖아. 근데 중국 지도랑 똑같은 지도를 만들었어. 동북아 역사재단이. 자, 그리고요. 2015년 중앙일보의 그 기사인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와 지도 등을 2012년도에 미국 의회에 보냈다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밝혔다.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보낸 거지. 어떤 지도겠냐고. 이거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든 지도 이거를 보낸 거야. 미국에다가. 미국이 왜 이 지도를 의뢰를 했냐면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라는 이거 미국 의회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한국 측의 의견을 물은 거야. 의견을. 이때 한국 정부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이 지도를 미국 의회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중국이 한반도까지 점령을 했다. 이거를 그대로 보낸 거야.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야.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뭐 일본 놈들이 이제 그 지금 대동강 주변에서 점재현 신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점재현이라는 그 한나라 그 사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사군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제 낙랑군이 있잖아. 그 낙랑군이 대동강 주변이라는 거지 지금. 일본 놈들이 그 대동강 주변에서 점재현, 낙랑군의 속현의 하나인 점재현 신사비를 발견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국회의원이 동북아 역사재단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점재현 신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북아 역사재단 편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점재현 신사비에 대해서는요, 그 진위 여부가 현재 연구가 진행되지를 않고 있어요. 연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이 점재현 신사비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항이야. 그리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들어간 사람 놈들도 강단 사학자들이란 말이야. 똑같은 놈들이거든. 대한민국 역사학자들하고. 지금 대한민국 그 관료, 정치인, 역사학자들의 인식이 지금 신진핑이 하고 똑같다는 거야. 시진핑이랑 어? 중국하고 똑같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그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도 했는데 이 강단사, 그러니까 한국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강단사학자들이 이제 그 1세대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한 5세대까지 갔는데 1세대, 그러니까 강단사학을 만든 사람이죠, 거의. 이병도 씨가 뭐라 그랬냐? 그 일본 놈인 이나바 이와게치란 놈이 낙랑군 수성현은 어딨냐, 위치가 지금 황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나바 이와게치란 놈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역사학자입니다. 이거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 강단사학 1세대인 이병도 씨가 이나바 이와게치 말이 맞아?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태돈 한 뭐 3세대 되죠. 강단사학 3세대 노태돈 북위 수도를 방문했던 고구려 사절의 증언을 보면 이제 고구려 사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낙랑군의 위치는 지금 대동강 평양이 맞다? 언제 고구려 사절이 씨야 지금 대동강이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역사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노태돈 이 강난사학 3세대도 지금 대동강에 있는 게 평양이라는 거지. 이기백이 낙랑군은 대동강이야.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중요하느냐? 영토 문제, 외교 문제. 여러분 보세요. 일본 놈들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했을 때 반응하고, 여러분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패더만, 중국 놈들이 한반도를 복속을 시켰다고 이렇게 얼뚱당뚱한 얘기를 할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까지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과연 뺏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국제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인 거야, 명분. 역사는 명분입니다. 어떠한 그 외교적인 분쟁이라든지 영토 문제 이런 건 다 역사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차후에 중국이 강대해져 가지고 야 미국한테 야 옛날에 오래 전부터 한나라 때부터 한반도를 우리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좀 우리한테 줘야겠어. 뭔가 미략을 맺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한반도는 뺏기는 겁니다, 중국한테. 여러분, 이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한 거야. 한나라가 무슨, 그러니까 그때부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고조선이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였고 그것이 고조선의 어떤 한반도까지 있었다. 고조선이. 그래가지고 중국 놈들인 한나라가 한반도에 있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중국 놈이 와가지고 왕이 됐고 이런 얘기들을 전부 믿고 있어. 그런 역사 인식을 하면요, 여러분, 차후에 한반도는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 이래서 역사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